자, 우리 측이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북한 응원단에게 무료 기념품을 제공을 했는데 북한 응원단이요.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두고 떠났습니다. 자, 내용물을 보면은 추운데 쓰는 털모자, 목도리, 이건 핫팩이에요, 핫팩. 손 시려울 때 비벼 쓰는 핫팩인데 무릎 담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좀 비싼 것도 아니고 좀 쓸 수 있는 건데 추울 때 좀 모자도 쓰고 손도 녹이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안 가져가는 이유는 뭡니까? 뭐 받지 말라고 교육을 다 해서 그런가요? 사실 예전에 이제 북한 응원단이 내려왔을 때는 네. 우리가 선물도 많이 줬습니다. 네. 올라갈 때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뭐 등등의 선물도 많이 주고 해서 또 북한 선도 받아가고 했는데 이번에 사실 내려오면서 북한이 여러 가지 대북 제재나 이런 걸 의식해서인지 일체 남쪽의 어떤 이런 기념품이나 이런 선물들을 받지 말라는 아마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반 선수들이 저는 사실은 이제 개회식에 참석하면 그냥 다 자동적으로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사실 이제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또 우리 측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어떤 혜택에 대해서도 일단 거부를 한 다음에 북한에 물어본 다음에 이제 뭐 한다든지 네. 굉장히 뭔가 물건을 주고받는 데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을 했군요. 첫 번째 사실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삼성에서 그 갤럭시 그걸 다 나눠줬지 않습니까? 핸드폰이요. 네, 핸드폰을 다 나눠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실 북한 선수하고 이란 선수만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북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란 선수는 못 받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이 사실 북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남쪽에서 먹는 것 이외에는 사실 가져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핫팩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소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소소한 거잖아요. 저 가방 가져가봐야 아무 생활에도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지만은 아마 평양 당국이나 북한 당국의 지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했던 것 같고요. 네. 2004년도에 제가 이산가족 상봉 취재를 할 때 금강산에 갔을 때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북한 이산가족 만나면 이것저것 정말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나 뭐 달러 같은 것들 준비해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가져가봐야 평양에서 어차피 다 한번 가져갔다가 걸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많이 다 수거해 간다고요? 수거해 간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지 말라. 네. 이런 게 이미 뭐 이산가족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심지어는 설 명절 음식을 우리 정부 측에서 제공을 했는데 그 음식조차도 그렇게 극구 부인을 하다가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음식은 먹었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조금 한편으로 불편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였죠. 19일에는 응원단이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또 다른 공연을 또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공연 내용이었습니까? 올림픽 플라자에서 아까 이제 시작 화면에서 벌써 취조하기죠. 우리 이제 관악대라고 흔히 그렇죠. 표현을 했었던 공연을 보여줬는데, 그냥 음악만 연주한 게 아니라 두세 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춤추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네. 5명까지 그룹 지어서 노래도 좀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저런 어떤 단체로 율동을 한다거나 뭐 합주를 한다거나 하는 게 체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사거든요. 네.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리고 또 어디를 가서 이동할 때마다 이제 현지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언론들도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약간 뭔가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 같은 것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정에 어떤 저런 식으로 외부에서의 깜짝 공연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 남한 사람들 입장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볼거리가 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북한으로 이미 돌아간 사람이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관련된 임신설이 오늘 오전부터 지금 뜨겁게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자, 방남했을 때의 당시 모습이 다시 한번 지금 관심을 끌고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이 빳빳하게 세운 등과 약간 치켜든 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서 그 부분만 저희 눈에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임신설이 나오고 나니까 윗부분이 아니라 이 배 복부 부분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여성 자켓을 입은 옷 매무새 치고는 굉장히 복부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여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015년도에 첫째를 이제 출산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거의 정설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남편은 이제 김일성대 아마 동기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왔을 때 아마 둘째를 임신했다. 처음에는 이제
코트를 입고 왔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코트를 벗고 난 다음에 우리 집 당국도 얘 좀 임신한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음식 같은 경우도 좀 가려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아마 이제 한 4,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임신한 상황에서 북한에서 내려보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임신을 했다. 김여정이 임신했다라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나 싶겠지만 임신한 상태에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대표로 왔다는 것,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 거죠. 사실 우리 한 2박 3일 뭐 짧은 기간이지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처음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김일성가의 바로 이제 손자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시선도 집중될 것이고 본인의 언행 하나도 다 관심을 가질 것이고 굉장한 네. 스트레스인데 사실은 김정은이 그거에도 불구하고 보냈다는 사실 거죠. 동생을 보냈다는 것은 아하. 그만큼 절박하다. 그리고 이만큼 나의 진정성이 있다. 이런 네.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임신한 동생을 직접 특사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단정적으로 완전히 임신이 확인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요, 아직 임신설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가 화면으로 분석을 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일부에서는요, 북한 김여정 둘째 아이 임신 사실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라고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는 바 없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정부 관계자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데 김여정에게 직접. 근데요, 저거는 저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그래요? 생각해요. 첫째는요, 여성의 임신 여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공인이어도요? 그러니까 공인인데 공적인 임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김일성 일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저 집안에서의 임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건 맞지만 네. 그럼에도 여전히 첫 번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네. 두 번째는요, 일단 북측에서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한국 쪽에 왔었을 때 네. 임신을 설령 알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 정부가 지금 임신한 상태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게 되면 보안이라든가 안전 문제에서 이중의 책임을 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통일부로서는 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게 아마 저는 외교적으로 정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김여정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계속 돌아보면서 초조하게 자꾸 챙기던 모습, 먼저 앉으라고 챙기던 모습, 그리고 또 가방을 떨어뜨렸더니 뒤에 보좌하던 김성애가 얼른 뛰어와서 주워주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임신과 관련된 게 아니었나, 이런 분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현종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 8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탑 10 8위입니다. 자, 뉴스탑 10 8번째 소식. 여러분, 이 할머니께 물려받아 대를 이어서 운영하는 식당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잘 운영하던 식당, 어느 날 갑자기 그 식당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유명한 맛집을 소개하는 허영만 화백의 만화가 있죠. 식객이라는 만화책입니다. 이 책에 소개됐던 불고기집이요, 실제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순서부터는 강희롱 더팩트 대중문화 전문기자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유종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식당인데 이름이 사리원 불고기예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식당인데 어느 날 이 사리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됐었다고요? 네, 법원의 판결 때문인데요. 네. 2015년도에 판결이 하나 난 것이 있습니다. 대전에 따른 사료원 면옥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네. 이 가게가 먼저 특허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강남에 있는 사료원 불고기집이 사료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리현으로 바꿨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리원을 누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 명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자 지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서 대법원은 달리 판결해서 이번에 다시 사리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가게 모두 북한에서 혹은 할머니에게서 사리원식 음식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리원 불고기라는 이름의 식당이었습니다.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식당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대전에 있는 사리원 면옥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특허를 신청해 놨으니 사리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마시오라고 해서 사리현으로 이름을 이렇게 바꿨었던 거죠. 그런데 법의 이 판단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결국에 사리원이라는 이름은 다 공통으로 써도 되는 이름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사리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일단 사리원이 북한 지역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잖아요. 황해도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부산 이런 이름 아무나 다 상회로 해서 나만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렇죠. 서울 1,500만 주 3명만 쓰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서울 주는 식당, 거잖아요. 마산 아구찜, 서울 변호사 사무실, 부산 오뎅 이런 거 다 써도 되는 거잖아요. 다 써도 되는 건데 사리원이 그러면 서울과 같이 사람들이 잘 아는 이름일까? 법원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특허법원에서 할 때는 야 이거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보자. 네. 사리원이 정말로 사람들이 지명으로 알고 있는 건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고유한 명사로서 한 사람만 쓰도록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특허법원이 했었던 했는데 대법원은 뭐냐면 아니 그거는 지금 현상이 만약에 사리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면 우리의 역사나 지리교육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네.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유서 깊은 도시를 그냥 이름으로 써도 된다고 하는 게 판단이 말이 되냐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사리원은 함부로 아무나 쓰는 것이 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네. 사리원 불고기고요. 한쪽 집은 사리원 면옥 냉면이잖아요. 불고기하고 냉면이니까 엄연히 또 품목이 다르니까 사이좋게 사리원이라는 이름 나눠서 쓰십시오. 부산 오뎅도 여러 업체들이 같이 나눠서 쓰잖아요. 마산 아구찜도 제가 아는 것만 수십 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좋게 도시 이름은 나눠서 쓰는 걸로 대법원이 판결을 했군요. 기왕에 나온 얘기 중에 이 불고기하고 냉면 얘기 나왔으니까 사이좋게 저희가 하나씩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불고기집, 사리원 불고기집 얘기 나왔으니까 불고기 얘기인데요.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1위가 역시 불고기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고기에 들어가는 양념이 맵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약간 달달하고. 간장이나 이런 것들 단짠. 그렇죠. 네. 달달한 맛도 있고 그 고기를 또 저렇게 약간 바베큐식으로 구워 먹기 때문에 스테이크랑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나 프랑스 아주 맛의 그 도시 같은 데를 가도 한식당에 빠지지 않는 메뉴가 바로 저 불고기입니다. 요즘 네. 전 세계 어디 가도 불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한류의 음식으로 보편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요. 불고기가 1위고 2위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선호되는 음식이 또 찜닭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네. 역시도 이 달달한 어떤 양념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의 입맛 사로잡은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거는 일명 치즈 폭포 불고기라고 하는데 약간 그 치즈 외국인들도 아주 많이 먹는 치즈를 저렇게 가미해서 퓨전 한식이 되겠죠. 네. 저 녹으면은 저 치즈 같은 경우에 저렇게 쭉쭉 늘어나는 그런 치즈를 넣어서 더 다양한 맛을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리원 면옥을 위한 냉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냉면은요, 여름에 먹어도 시원하지만 진짜 냉면의 매력은 겨울에 먹는 차가운 냉면이죠. 그쵸? 왜냐하면 그냥 저 냉자가 차가울 냉인데 네. 예전에 냉면이 만들어졌을 때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겨울에 만들어진 음식이고 아하, 인행치냉. 예, 인행치냉이라는 말이 맞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름에는 이열치라는 표현을 쓰죠. 음식도요. 기후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온도를 먹어야 건강에 이롭다는 게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처럼 너무 뜨거운데 너무 차가운 걸 먹거나 더운데, 그러니까 추운데 너무 뜨거운 걸 먹는 게 한의학적으로 해롭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에는 사실은 차가운 냉면이 더 맞다. 그리고 겨울에 나는 메밀이기 때문에 겨울이 제철이기도 합니다. 제가 냉면을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냉면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또 두 가지 파로 나뉩니다. 평양파와 함흥파로 나뉘거든요. 이우종 기자는 무슨 파입니까? 저는 회냉면 먹습니다. 변종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죄송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은 함흥냉면이 함흥 좋으세요? 쪽입니다. 평양냉면이 함흥 쪽입니다. 함흥 쪽이 좋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평양 쪽 냉면을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